6월 4일날 KPM테크, 텔콘, PF제약과 코로나19 개발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미국의 휴머니젠이라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겠다. KPM테크 컨소시엄에서 KPM테크하고 텔콘, PF제약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 부분이 6월 4일 이슈가 되었죠. KPM테크는 텔콘, PF제약과 컨소시엄 형태로 총 49억 원을 휴머니젠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매입가는 0.87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투자 성과가 좋았다. KPM테크, 휴머니젠, 코로나19의 임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KPM테크하고 텔콘 금일 상한가를 갔죠. 이게 지금 임상 3상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고, 휴머니젠의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자, 텔콘 PF제약, 에스펙파마 비보존 임상 실패로 하락세. 텔콘 PF제약과 에스텍파마가 이게 작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크리스마스 전날에 발표했던 임상을 실패했다. 비보존이라는 기업에 투자했고, 비보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기업이다. 비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계속 맞다 보면 그게 성이 강해져 가지고 그걸 맞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있어서는 몸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 진통제라는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작용을 하는데, 비마약성 진통제라는 거는 또 획기적인 혁명적인 부분들이죠. 이게 만약에 임상 3상이 성공을 하고 시장에 약으로서 나온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보존은 그러니까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임상 3상 당시에 효과가 없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해가지고 다시 임상 3상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발표를 했죠. 자, 비보존 작년 실패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에 재도전을 하겠다. 1월 초순, 1월 13일 날 비보존에서 재도전하겠다. 다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6월 16일 금일이죠. 비보존 오피란 제린 미 재임상에 착수한다. 이번에 3A 상에 돌입해서 피보험자 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3B상을 하반기에 신청하겠다. 환자 선별 진행을 지금부터 재임상에 착수가 된 상황이죠. 금일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재임상에 착수하겠다. 비보존과 관련된 공통적으로 움직인 거는 텔콘 PF제약이 움직였죠. 금일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해가지고 국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가 있으면은 더 좋은 게 이런 데로 돈이 더 집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디테일이라는 부분들은 누가 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베팅을 할 것인가, 그 디테일에서 손실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받는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요번에 FRB 의장, 파웰 의장이 이번에 다 또 유동성을 또 풀겠다. 돈질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좀 작용하고, 선별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에서 내일 시가에는 개파락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엉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강한 종목들은 엄청나게 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램시마가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6만 원 선까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붙기 시작했죠. 거기서 공매도와 싸움이 많았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제약사로 인정을 받는다, 그 약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골복이에요. 임상 3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미국 FDA에서 인증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거의 치료제는 나온 게 없죠. 이것을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 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주가가 금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자, 비보존 루미 마이크로 무자본 M&A에 왜 나섰나 라고 해가지고, 비보존의 창업주 이두현 대표가 코스닥 상장 발광 다이오드 제조사 루미 마이크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루미 마이크로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주식을 사들였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는 이두현 대표가 있어요. 이 지분을 둘러싼 부분들, 텔콘 RF제약이 22.99% 최대 주주죠.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가 4.66%입니다. 텔콘 RF제약의 대주주로서 비보존이 특례 상장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IPO 공개를 통해 가지고 기관의 예측 수요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모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식에서의 그 메리트를 상당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텔콘 RF제약 지분이 22% 최대 지주의 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원했고요. 근데 비보존은 독자적으로 얘는 루미 마이크로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두현 대표가 그리는 부분들은 루미 마이크로 우회 상장이고 텔콘 RF는 특례 상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 보는 바가 틀리다. 지금 루미 마이크로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회 상장 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보존이 루미 마이크로 자본 M&A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거죠. 우회 상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비보존의 이두현 대표가 루미 마이크로를 인수를 한 부분이다. 루미 마이크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실험은 해야 되잖아요. 임상 실험은 해야 돼요. 그런데 임상에서 이게 흑자가 돌아설지 적자가 돌아설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루미 마이크로를 통해 가지고 이게 흑자를 보면서 임상 실험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회 상장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두현 대표가 보는 부분들은 아직 임상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는 루미 마이크로 지분을 인수를 해서 우회 상장을 시켜가지고 실험 열심히 해가지고 임상 3상에 성공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 비보존이라는 기업, 이거는 피스탁에서 보는 기업인데요. 이두현 대표고 종업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 설립 연도가 2008년도. 설립된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12년이나 된 기업이고요. 이 국내 상장에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은 장외에서 인기 있는 것 3위예요. 지금 현재 LG CNS, 현대 엔지니어링, 그 다음 비보존, 이 정도 1, 2, 3인데 비보존도 지금 장외에서 각광을 받는 기업이다. 자, 그리고 CNBC 금일 현재를 보면요, 아시아장부터 보면은 니케이가 4.88%, 전일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상해 지수 1.44% 폭등을 했죠. 국내 코스피가 5.28%가 올랐다. 그 다음에 유럽 지금 증시 닥스 지수 파웰이 돈 풀겠다라는데 이거 장사 없습니다. 3.04%, FTSE 2.6%가 지금 상승 중이고, 가크 지수 프랑스 가크 지수 2.37% 상승 중. 그다음 미국 지수를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6% 전일 폭등을 일으켰던 부분에서 1.6% 정도가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37.84달러, 35달러가 붕괴가 됐다가 급격하게 다시 전일하고 금일 올라와서 37.84달러까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 관련 부분, 북한은 어차피 좀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돈 달라 이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제재를 풀어달라, 이 부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대놓고서 이야기하면 쪽팔리니까, 북한 정부가 쪽팔리니까 연락사무소를 하면서 청와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북미 관계를 개선하게끔 너네들이 나서는데 제재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고 달러 지원, 이게 어떻게든지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재를 풀어달라는 부분들이에요.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한다 이거죠. 북한에서는 배신을 느꼈다. 글쎄요, 이게 정권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몇 년 지나면 북한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되고, 급사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년도가 북한은 전쟁의 해다, 미사일 쏘아 올리고 엄청나게 2014년도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2015년도는 전쟁의 해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2015년도에 당시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한 달치를
식량, 뭐 햇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쌓아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아닌가. 또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보수 쪽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중국이 은연중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G11에 우리나라가 초대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옵서버 자격이 아니라 회원국 자격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신문에 청와대에서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옵서버 자격이 아니라 회원국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 뉴스를 분명히 보고서 그 이후거든요. 6월 초에 청와대 성명 이후에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2위의 강대국이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배제를 시켜버리고 한국만 그렇게 해가지고 친미 정권으로 가는 부분들을 우리나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북한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한 타이밍을 볼 때 그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게 맞을 수도 있다. 친중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친미 정권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시켜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조성을 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좀 가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잘못해서 북한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미국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친중정부적인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중국이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들도 이야기될 수 있고요. 어쨌든 연락사무관은 폭발을 했고, 얘네들은 미국 제재를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달러 유입을 좀 해가지고 그 북한 내에서도 일정 부분 경제가 돌게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북한은 거의 죽을 지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게끔 역할을 우리나라에 부탁하는 부분들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크게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수익 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분석해가지고 잘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투자하십시오.